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글쓰기 관련된 책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이 되겠는데, 감성 글쓰기입니다. 김진향 작가는 한 30대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책을 감수성 있게 공감 가는 언어로 마치 내면이 종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 진솔한 공감이 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고, 글쓰기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기의 문을, 이 문을 여는 열쇠라고도 할 수 있겠죠. 글쓰기가 이제 모아지면 책 쓰기가 되죠. 책 쓰기를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뀐 케이스입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은 이제 기자 생활을 위해서 언론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책을 자꾸 쓰다 보니까 책을 쓴 것이 저를 알리는 홍보의 계기가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강연 요청이 들어와서 강연을 하게 되고, 이런 순서를 자연스럽게 밟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은 나 자신을 브랜딩화하는 것임과 동시에 세상과 소통하는 등용문이 되는 것 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저자 김진 씨도 자기를 소개한 난에 보면은 있는 그대로 느끼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주체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글쓰기에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감성 글쓰기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런 내용을 저자 소개하는 날에 써놨어요. 그래서 이 책의 목차를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1부에서 글은 나 자신이다 라는 이야기, 두 번째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글을 통해서 확장되는 나, 4장에서는 아름답고 쓸모있는 글이 되기 위해, 5장에서는 글은 나와의 대화다, 6장에서 자유로움 안에 유영하라, 그리고 마지막 소통과 멈춤, 그리고 행복, 이런 7장으로 구성돼서 글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밑줄 쳤던 내용부터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정보가 아닌 색다른 것을 찾으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 그렇죠?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겪었던 이야기, 노력을 해서 얻어낸 삶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다 보면 스토리가 바로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보면서 이런 삶도 있구나, 나도 저런 걸 한번 배워봐야겠구나, 그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정성 있는 글이라는 게 나와요.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글보다는 직접 경험한 내용이면서 소소하게 얻은 배움을 기록한 글이 더 공감을 이끌어낸다. 일상 속에서 느낀 것을 솔직하게 담아낸 글,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은 이야기, 자신의 철학이 담긴 글, 이런 글은 가슴으로 쓰게 된다. 읽는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스며든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글이라는 거는 이로운 글을 써야 된다. 이타적인 글이란, 타인이 읽었을 때 도움이 되는 글, 이런 글들을 쓰는 게 좋다. 글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사실을 기반으로 배우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펼쳐나가는 것이다. 좋은 글이란 누가 봐도 이해되고 읽을 때 가슴이 따스해지는 글, 즉 공감을 자아내는 글, 이런 것들이 글이다. 일상에서의 소소한 발견, 읽으면서 좀 많은 공감이 또 됐던 부분인데, 글의 소재는 이제 생활 전반에 발견할 수 있는데, 일상의 소소한 상황, 어제는 비가 많이 내리는데 창문에서 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송글송글 맺혔다. 하나의 작은 빗방울은 빗방울과 합쳐지면서 아래로 흘러내렸다.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서 속도가 붙어 빠르게 흘러내린다. 가만히 보고 있으니 세상의 이치를 생각하게 된다. 1명, 2명, 3명이 모여 더 큰 하나의 따스함을 만들어낸다.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할 때 세상은 보다 아름다워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연, 이런 거를 시인들은 사물의 일체화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사물이 됐을 때 주체적으로 느끼는, 같이 공감할 때 좋은 글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은 좀 많이 있는데, 흔들리며 피는 꽃이랄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밑줄 치면서 느꼈던 것들 몇 가지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쉽고 편하게 글을 쓰는 방법은 삼일치된 글쓰기다. 강연 및 글쓰기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표현할 때 살아 움직이는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 독자들은요, 본인의 컨텐츠, 본인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강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 이야기를 써주는 것이 가장 공감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내 얘기, 나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관계 정리가 중요하다. 나는 좋아하거나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는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결혼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해서 만났고 그들과 깊고 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눈빛, 목소리, 표정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글에 사용되는 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어도 그렇고 문장도 그렇고. 문장이나 단어 이런 것들은 본인의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머릿속에 많은 글을 통해서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튀쳐나오는 것이 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사용하는 단어, 내가 사용하는 글 자체는 나를 의미한다. 그래서 아름다운 단어, 더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변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 이런 의미하고도 같이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글을 쓰면서 긍정적인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면 몸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뇌가 변하고 생각이 변화된다. 아름다운 습관이라는 것이 좀 콩이 메주가 마치 되어가는 것처럼 서서히 스스로를 익어가게 한다. 습관이라는 게 참 저는 살아가면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습관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요, 그 좋은 습관들이 내 인생을 선순환을 막 시켜요. 쉽게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이제 만보를 걷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제가 청주에 살고 있는데 상당 산성을 이제 지인들과 같이 이제 올라갑니다. 아침 7시에 올라갔다가 8시 한 반까지 그렇게 걸어도 만보 정도 돼요. 그렇게 만보 걷고 나서 같이 좀 간단하게 이제 막걸리 한 잔에 식사 이렇게 데려오는데, 주말에 산행하는 습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읽고 리뷰를 하는 습관, 또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는 습관, 저한테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일단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책 보내줘요. 얼마든지 보고 싶은 책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이런 선순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좋은 습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 쓰기, 글쓰기 하는 습관들을 들이다 보면은 글쓰기라는 것이 이제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 기회의 문을 여는 어떤 열쇠 내지는 기회의 문을 여는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글을 쓰다 보면 책이 나오고, 책이 나오면 또 베스트셀러 작가도 강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전국적으로 또 강의를 하러 다니다 보면은 이 삶 자체가 즐거워집니다. 또 강연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강연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만 자꾸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옵니다. 선순환 습관을 만들어주는 그 모토가 되는 글쓰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193쪽에 이런 글도 있네요. 어떤 상황에도 우연 없다. 좋지 않은 상황이 다가왔다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 그 상황 속에서 놓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전 코로나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코로나라는 것이 저한테는 기회의 문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제가 코로나를 맞았을 때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육사업의 절반이 강사를 섭외해서 강연을 진행하다가 아니면 워크숍 같은 거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뭐 집합을 못하고 모이지를 못하니까 모든 게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월부터 거의 8월 중반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놀았습니다. 매출 제로, 직원은 있고 관리비는 나가야 되고 사무실은 운영해야 되는데 월급쟁이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도 나고 분노도 일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얻어질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던 것이죠. 논문 한번 쓰자, 이번 기회에. 박사학위 논문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도 교수님이 잘 연결이 돼서 빨리 해봐라. 그래서 한 4개월 만에 논문을 써서 그냥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자존감도 자긍심도 굉장히 업이 됐고, 당장 그 박사학위 딴 것이 엄청난 큰 기회를 준 건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한테 모든 것이 우호적으로 변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자존심이, 자긍심이 높아졌고요. 바로 온라인 강좌를 해서 아카데미를 진행을 했더니 괜찮게 잘 운영했다. 그래서 장비를 한 300~400 정도 들여서 이것저것 샀거든요. 그랬더니 온라인이 잘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청주 시민학교 30강좌를 진행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지도 교수님이 전화가 위기관리 박사 논문 땄으니까 내년부터 위기관리 대학교 와서 강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추천해 주시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기회의 문이 되는 것인데 결국은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글쓰기는 행복한 삶의 과정이다. 지금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글을 쓰면서 삶이 변화됐고 삶을 글로 썼는데 책이 됐고 책은 다른 영역 확장이 되었다. 강연, 교육, 인터뷰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다. 그 활동들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었고 잠재의식도 서서히 변화되었다.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은 행복한 삶의 과정이다 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글쓰기는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쓰기는 자유다. 글쓰기는 행복이다. 글쓰기는 자존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자유냐? 글쓰기를 통해서 나는 비로소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 표현 안에서 영혼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글쓰기는 행복이다. 왜? 우리는 글쓰기를 통해서 치유가 될 수 있고 삶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글쓰기는 자존감이다. 왜? 나 자신을 드러내고 확인하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글쓰기의 정의를 가슴에 새기면서 이제부터 글쓰기를 한 블로그에다가 올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지면 또 책쓰기로 도전하는 거, 이런 선순환 습관을 여러분들 한번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의 문을 여는 글쓰기 여러분들 많이 도전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리뷰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저에게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